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대담 박예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광도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주시 의회 박병술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의장 박병술입니다. 네, 현재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회가 반년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계신가요? 11대 전주시의회가 지금 약 한 6개월 좀 못했죠. 6개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전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단이 있어요. 상임위원단과 또 행정 간부들과 서로 소통과 또 우리가 전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감을 형성해서 현재 전주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주시는 이번에 목표를 전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그 체제로 본다고 한다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 뭐냐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국회에서 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행정적인 개편과 그 다음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지방 자주재원을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줘야만이 지방자치의 정확한 방향이 된다고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풀어져야만이 산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민 주권이 강화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전주시 의회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의 분배도 더불어민주당의 일색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여야가 상생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원내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물론 우려하고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시 의회는 지금 현재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4명 중에서 28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6분이 무소속 포함해서 타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타 당에 대한 상임위 구성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의원 구성할 적에는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서로 어떤 분이 좋은 분이냐 하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륜과 의정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경륜을 쌓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성실했느냐에 따라서 재선급 이상들이 아마 위원장으로 선출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통과 협치로 우리 의회를 의장단을 만들었고 또 만들어 가려고 하고 지금도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상생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 초선 의원과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의정활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주시의 아마 구성원의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명 중에 11명의 여성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11명 중에서 3선이 1분, 재선이 5분, 초선이 5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집의 가정에서도 안방 살림 누가 하시죠? 여성들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도 11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양성평등에 따라서도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생각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책 발굴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 11대가 크게 선진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딱 듣고 들은 생각인데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네요.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래도 여성 의원님들이 샘세하잖아요. 그다음에 그쵸. 또 알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짚을 때마다 여성 의원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또 우리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방금 들은 말씀 중에는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초선 의원에 대한 우려가 혹시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여성 의원님들 초선 의원이 5분, 남성 의원이 10분, 예, 초선 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초선 의원끼리 서로 소통하고 또 강연도 하고 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다시 스터디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아주 좋게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초선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그새 2번째 교육을 했어요.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그 모임에서 아주 유명 강사 데려다가 전주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어떻게 보고 행정감사는 어떻게 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까지 그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처음인 만큼 의지도 강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러시죠. 그분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도덕성이나 단체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회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진정한 지방정치는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의회를 어떻게 하면 좀 믿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의회가 전문성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5개 단체의 그 연구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연구회, 그 다음에 의정포럼연구회, 생태교통연구회, 청정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 등 이런 연구단체를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 발굴을 해서 현재 그 우리 의원님들 34분이, 33분이 빼고 33분이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중에서 지금 특이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정책 간담회 비용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 용역을 예를 든다면은 이런 용역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가 평균 연령이 49.5예요. 그래서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고 여성 의원들이 많이 다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좀 좋고 발굴하는 것들이 내용이 있는데 용역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 예산 운영의 방법, 재산 운영, 그 다음에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위탁시설에서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상의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진짜 전주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진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용역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용역비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간담회 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빼고 개인 의원이 뭔가를 연구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조례를 발굴을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세미나 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그걸 시도하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불신이 있다면 이제 지금 주민의 수건 사업비와 외유성 해외 연수비 문제의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먼저 그 재량사업비, 옛날로는 재량사업비라고 지금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량사업비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서로의 그 집행 과정에서 좀 불투명하고 결론적으로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들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의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재정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지방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직접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함께 예산,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공해주고 또 제안해주면 그걸 가서 예산을 세우게끔 주민 참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해외여행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외여행도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해외여행은 물론 어디를 좋은 것도 볼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주시와 애국과의 비교로는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 갔으니까 좋은 투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부 다 사람들 보는 시각이 놀러 가지 않느냐, 외유성이지 않느냐는 보는데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장이 돼서 그 애국 연수를 가봤는데 너무나 빡빡한 연수를 해요. 볼 것 다 보고 또 우리가 공부할 거 공부하고 갔다 와서 보고서 만들고 또 투명하게 하고 미리 가기 전에 전체를 다 우리가 스터디하고 가볼 것들을 정확히 만들고 미리 알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예외성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또 제가 다시 권하는 것이 있어요. 전문가와 자문단을 운영해서 전문가한테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갈 테니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꼭 가서 봐야 될 곳, 전주시의 비교할 곳.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또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거기에 보고서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그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끔 하고 다녀와서도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졌을 때 시민들도 이제 이해도 하고 오해의 불신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한 현안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종합경기장의 개발과 주식회사 자광, 대한방직부지의 대규모 개발 사업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 개발이나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편익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미래 발전, 즉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시민을 위한 것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그걸 결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은 월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의 대변자고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더 우리가 파악하고 또 물어서 그 과정을 주민들 뜻에 대변하고 주민들의 이익이 먼저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전주시 발전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검토하고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요. 네, 아무래도 주민 주권이 좀 강화된 만큼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뜻을 따라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전주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한옥마을이 있죠. 예. 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 지금은 전주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안타깝게도 문화 관광의 콘텐츠의 한계다. 외연 확장이 더디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옥마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한옥마을은 더 이상의 조그마한 중도도시가 아니에요. 전주시의 66만이라는 인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66만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문화특별도시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현재 행정에 갖고 있는 김승수 시장님도 전주시는 문화특별도시로 지정받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행정 모든 분들이 총동원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한옥마을과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도 또 행정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 지역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조명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얘기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입에 오르게끔 만들고 또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문화예술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세우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거리마다 그 양반들이 가서 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저기 공연도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거점 지역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그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곳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남권 쪽으로 그 한옥마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갖췄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시 한번 그곳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더 넓혀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콘텐츠를 연결하면은 아마 우리 그 관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나 그런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의회도 준비하고 있고 아마 행정도 준비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북 투어 패스라던가 이제 한옥마을이랑 이제 전북대학교 덕진공원 이런 데를 전주시 일대를 도는 한옥 버스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의 연장선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지금 거짐다가 근대문화도시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한옥마을 중심으로 약 2km 전반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리고 한옥마을이 옛날보다 많은 거품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한옥마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돌고 또 우리의 한지 문화를 많이 있고 한복도 있고 그 한옥 스타일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먹을거리도 옛날에 이제는 푸드는 다 못 들어오거든요. 한옥마을에. 그래서 아마 정체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앞으로는 진정한 콘텐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볼 때 외국인도 많이 오거든. 특히나 중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중국인들이 왜 많이 오냐면 우리 같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지금 교환학생들이 서울서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에서 왔더라고요.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도 오셨어요. 그거를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맡고 그분의 일행들을 좀 같이 우리 경기전을 돌고 그랬는데 아주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혹시 의장님도 한복 입어 보셨어요? 네, 입어봤죠. 한옥마을에서. 아니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는 한복데이라고 해서 한복 입고 정례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주시가 한복데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참여도 많이 하나요, 시민들이? 그렇죠. 아니 이제 전주 시민들은 여쭤봐 모르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아닌 타 시도에서 오신 전문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입죠. 호기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주시와 의회의 견제와 협치 모델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주시와 의회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주 행정과 의회는 항상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그래서 무조건 견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감시만 막 한 것도 아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시민들한테 대표로 위임을 받고 또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의회의 본질인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자,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변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균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근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뭐라고 생각하냐. 그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소통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시민들이 바라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맞죠. 그래야 대변자가 되는 거니까.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그 행정에 있는 간부를 불러서 우리 의회가 이런 일가 있다. 옛날에는 그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식, 물론 마구잡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대화와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반문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같이 우리가 같이 공론을 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다고 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이것은 이렇게 조금 바꾼 게 더 낫겠다. 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한 게 낫겠다는 식의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소통하고 보완하고 시민 의한 시정 또 시민의 뜻을 맞는 의정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과 우리 의장단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자고 치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전주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의 제11대 의회는 34명의 의원들과 함께 전주 시민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의회를 만들고자 더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전주시 행정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말씀해 주신 귀를 항상 열고 크게 듣고 그 부분을 행정과 함께 소통하면서 전주 시민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주셔서 전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전주시를 꼭 만들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투명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서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준 이 시간에 전주 시민과 또 우리 전주시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